지난 20일 낮 2시 10분쯤 만취한 50대 남성이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일상에서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지난 2달 동안 부산에서만 무려 1,000명을 넘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이 동래구의 한 약국으로 들어옵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약사를 위협하는 52살 안모 씨. 손님은 놀라 도망가고 약사는 재빨리 의자를 들고 맞섭니다. 발길질을 하고 흉기로 찌를 듯이 덤비는 안 씨를 의자로 막아내는 약사. 대치 상황은 5분간 이어집니다. 안 씨가 흉기를 내려놓자 약사가 뒤에서 바로 제압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진짜 장난인 줄 알았고 주치자 그분께서 칼을 들고 뛰어들을 때 눈을 보고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죠. 지난 2달 동안 부산에서 이 같은 생활 속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무려 1,200여 명. 지난달에는 한 50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신고자 식당에 불을 질렀고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와 횡포를 부린 40대 주민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97%는 술에 취한 주치자, 이중 전과자는 77%가 넘었습니다. 재범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적극적인 신변 보호 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폭력 사범이 3번째 걸리면 무조건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충장 고가교 추락 사고 소식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난간에 대한 안전 지침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도로의 특성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고의 무방비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다리 난간을 뚫고 8m 아래로 추락합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80cm 높이 울타리는 차량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리 아래는 왕복 6차로라 자칫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떨어지기 전 앞에 관광버스가 한 대 있었고 그다음에 추레라가 한 대가 있었어요. 떨어지면서 그 차들이 먼저 승무로 해가지고 차 피해가 없었어요. 방호 울타리는 충격 강도에 따라 전체 9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 대부분은 4등급. 무게 14톤 차량이 시속 65km의 속도,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만 견딜 수 있는 강도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많고 과속 사고도 잦은 부산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의 4등급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강도로 시험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네. 그 강도 실험을 한 거를 네. 단가격을 체계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네. 지난 15일 승객 1명이 숨진 동래교 택시 추락 사고 현장의 난간은 어이없게도 보행자 전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설치 기준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비슷한 사고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 규정 강화 등 세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과 관련된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인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미술품이 고위층 인사 방문 시 의전에 필요하다며 시장 관사로 옮겨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사에 전시된 수억 원에 이르는 미술품 9점 중 넉 점에 균열이 가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임선은 기자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캔버스 역할을 하는 합판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 소장 미술품인 박고석 작가의 오륙도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이 작품을 오고돈 시장은 관사에 3달 동안이나 걸어뒀습니다. 오륙도 말고도 오 시장 취임 이후 관사로 옮겨간 부산 시립미술관 소장품은 모두 9점. 시민의 자산인 이 미술품들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 부산 시립미술관이 작성한 작품 상태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이유환의 바람과 함께입니다. 가장자리에 잔 크랙, 그러니까 균열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가 문신의 나무 조각품입니다. 작품 일부분에 균열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말린 작가의 청동 미술품에선 부식이 확인됐습니다. 균열이 나타난 작품은 4점, 2점에선 부식이나 얼룩이 나타났습니다. 작품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 관리. 문제는 관사에선 이 온습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내부 문건을 확보해 살펴봤더니 시장 관사 대여 이후 지난달까진 가장 기본적인 온습도 유지관리 대장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처럼 시민 공공의 자산인 미술품을 시장 관사에 걸어두는 자치단체장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관사를 쓰는 곳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일했습니다. 이어서 송광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 시, 도립미술관 공공미술품 대여 기록입니다. 오거돈 시장처럼 자치단체장이 공공미술품을 빌려가 관사에 전시한 사례,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 미술품 대여는 공공의 자산인 만큼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 시장이 미술품을 빌려간 근거는 뭘까? 부산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 등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할 때 이렇게 3가지입니다. 부산시는 관사에 공공미술품을 빌려주는 건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시장 관사에 오는 분들은 여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보면서 다른 시, 도의 경우엔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목적으로 공공미술품을 빌려줄 땐 전시 기간에만 잠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다는 거는 작품에도 좀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행사가 있을 때 그냥 좀 짧게 대여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그러나 오 시장은 행사가 없는 때마저 관사에 미술품을 계속 걸어두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공공미술품 대여가 특권이란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상황에서 미술품 반납의 적절한 때가 언젠지 시민들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 머릿 기사로 르노 삼성 인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이 실렸습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르노 삼성 자동차의 노사 잠정 합의안이 노조원 총회에서 51.8%의 반대로 부결돼 11개월을 끈 노사 분규를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조의 잠정 합의안 부결로 당장 르노 삼성차는 올해 9월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진중공업이 주식 매매 거래를 재개하면서 도약의 시작을 알려서 르노 삼성과 대조를 이뤘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포털 뉴스 플랫폼에서 지역 언론 뉴스를 배제한 것을 규탄하는 지역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모바일에서 구독할 수 있는 언론사가 44곳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지역 언론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론 형성과 정책 입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에서 지역 소식이 사라지면서 정부 정책에도 심각한 편중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지역 홀대는 지방 분권에도 역행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실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지역 부창출, 연대경제서 해법 찾는다는 제목이 일면 머릿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사람, 기관,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역량을 모아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연대경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기업 유치와 낙수 효과보다는 지역 화폐 도입과 사회주택 보급, 공유자산 확보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사회적 주택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엔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산은 이제 시작 단계로 지난해 8월에야 사회적 경제과가 신설됐다는 대비점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만나보시죠. 고 김지석 비프 수석 프로그래머가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년 전 프랑스 칸 영화제 출장 중에 세상을 떠난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영화 프로그래머가 국내 최초로 일이 얼마나 힘든지 국제영화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영화제 측이 기대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원들이 반가워한다는 반응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8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고요. 앞으로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하늘에 어제는 정말 기분까지 좋아지는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부산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만큼 볕도 아주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양산 28도, 울산 27도, 창원은 2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여름처럼 덥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9회 부산 기계대전 개막식이 오전 11시 백스코 1, 2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국내 최대 종합기계 전시회로서 올해는 25개국 524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해양에너지 정책연구용역 시민공청회가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부산의 해양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오전 11시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실에서 열립니다.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3,000명에게 총 3억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 총회에서 노사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노사 분규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반면 한진중공업은 주식 거래 정상화로 대비를 보였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르노 삼성 자동차의 2018년 임단협 협상. 오랜 부분 파업과 협상 결론로 인한 진통 끝에 11개월 만에 잠정 합의안이 최근 도출됐지만 어제 열린 르노 삼성 노조 총회에서 51.8%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노사 분규가 다시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르노 삼성은 우선 수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9월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르노 삼성에 이어 지역 내 2위 매출 제조업체인 한진중공업은 자본 잠식 우려가 해소돼 3달여 만에 주식 거래가 완전히 재개돼 대조를 이뤘습니다. 영도조선소는 해군 함정 등 총 23척 1조 6천억 원 가량의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 건설 부분 또한 총 4조 원 가까이의 공사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또 추가 부동산 매각과 대형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쇼핑 요즘 어디서 하시나요? 마트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즐겨 하시진 않는지요?
온라인에 밀려서 실적이 떨어진 유통업체들이 젊은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북구의 한 풋살장, 풋살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풋살장을 운영하는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지난 3월부터 매장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고 경기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50, 60대 시니어 고객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트에 와서 축구도 하고 장도 볼 수 있도록 해서 20, 30대 고객과 아동 동반 고객 등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풋살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풋살장뿐 아니라 푸드코트와 패션 아울렛까지 입점시켜 농협 판매장 최초로 원스톱 쇼핑 공간으로 변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구에 문을 연 삐에로 쇼핑입니다. 좁고 복잡한 통로에 저가 화장품부터 패션 소품과 명품 시계까지 3만 종이 넘는 상품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직원 유니폼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모른다는 파격적인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일본의 쇼핑 명소 돈키호테를 모델로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문을 연 데 이어 수도권 외에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역시 젊은 소비자 공략이 목표입니다. 쇼핑 편의를 추구하는 대신 보물찾기 하듯 탐험하는 재미를 주기 위해 상품 진열과 동선을 복잡하게 배치했습니다. 농협 판매장이 풋살장을 운영하고 유통업체가 뒤죽박죽 정신없는 매장 구성을 선보이는 이유. 모두 온라인으로 빼앗긴 젊은 소비자를 오프라인, 재미난 공간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밌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공간, 그래서 지갑을 열게 되는 공간,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인 오락실 불법 행위를 촬영하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56살 A씨 등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부산, 대구의 성인 오락실 7곳에서 불법 환전 장면 등을 찍은 뒤 업주로부터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단속된 오락실 주인에게 경찰과 친분이 있어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며 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취 상태로 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관을 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연 관계인 B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연락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북구 화명동의 한 삼거리에서 37살 백모 씨의 승용차와 42살 김모 씨의 SUV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의 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SUV를 잇따라 들이받아 차량 석 대가 파손되고 운전자들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승용차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SUV가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20분쯤 부산 공동어시장 부두에 계류 중인 129톤 선망 어선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순찰하던 해양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연안 구조조 등을 보내 1시간 30분 만에 불을 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발전기를 가동하던 중 선실에서 불이 났다는 기관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즈와의 광주 원정 경기에서 10대 6으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이승헌이 2이닝 7실점으로 초반부터 많은 점수를 내주면서 경기 내내 끌려다녔고 중반 이후 타선의 분발로 7대 6까지 쫓아갔지만 이후 구원 투수들도 계속 실점하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17승 31패로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는 꼴찌 기아에 반경기 차로 패하면서 최하위 추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5월 들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달 27일 전남 드래곤즈에 1대 0으로 패한 이후
서울 이랜드FC와 대전 시티즌을 잇따라 제압하는 등 3승 1무의 성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엔 부천FC에 3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20점째를 따내 선두 광주를 2점 차로 쫓으면서 K리그1 직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MBC 5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수영구 밀락동 부산 MBC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 부마 항쟁 기획과 같은 공영방송 저널리즘에 합당한 보도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버스 파업 쟁점 등 사회적 이슈를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부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19년 폭염 종합대책보고회를 열고 폭염 저감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2018년 폭염 백서 발간과 폭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제정,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건물 지붕과 옥상에 태양열 차단 페인트를 칠하는 쿨루프를 늘리고 버스 정류소 등에 물안개를 분무하는 쿨링 포그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규제 자유특구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계획안을 확정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7월 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수출은 11억 8,696만 달러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도 전년 대비 4.6% 감소한 12억 9,254만 달러였고 무역 수지는 1억 558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이 각각 51.1%와 20.6%나 줄어 전체적인 감소세를 이끌었고 원동기 등은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올해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전체 매출액이 17조 7,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6,722억 원으로 5.5% 늘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울경 상장기업 177개사 가운데 흑자기업은 134개사, 적자기업은 43개사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기업 가운데는 대양전기공업과 한라 IMS가 매출액 증가율 5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에서 성범죄, 이른바 스쿨미투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공정하게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등 학교 성범죄가 발생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권 시민조사관 15명을 모집합니다. 시민조사관은 성희롱이나 성인권, 성평등 상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나 상담 심리학과 여성학, 교육학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2019 한복문화주간 개막식 개최도시로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문체부 주최로 열리는 한복문화주간 행사는 오는 10월 2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리며 해운대 동백성의 한 음식점에서 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한복 패션쇼와 국악 공연, 태권도 시범으로 구성되며 해운대 지역 특급 호텔에 한복 전시관과 한복 체험 포토존이 마련됩니다. 아시아영화학교는 오는 24일 국내외 영화인과 관련 기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아시아영화학교 국제영화비즈니스 아카데미는 장편영화 기획과 제작, 투자 배급 등을 교육하는 프로듀서 전문 교육과정으로 지난 2017년 개설 이후 지금까지 22개국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아시아영화학교 아카데미는 올해 칸 영화제 마켓에 2편의 프로젝트를 출품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장이 기장군 동백리에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구경대 등과 공동으로 오는 2021년까지 기장군 동백리 67,320제곱미터 부지에 스마트 양식장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양식은 양식장에 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실시간 수질 환경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 시스템, 생육 환경 자동 구현 등을 갖추게 됩니다. 부경대는 스마트 양식장 시범 사업을 위해 수산과학연구소가 있는 사업 부지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로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고요.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하늘에 어제는 정말 기분까지 좋아지는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부산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여름처럼 덥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